SWBS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은 창립 이래 지덕술의 교육 이념을 구현하고 진리탐구와 교양 함양을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은 하루 2차례의 방송을 통해 서울여대인에게 봉사하며 유익하고 즐거운 방송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월 25일 금요일 점심 방송을 시작합니다.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시사 브리핑. 하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사 브리핑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서입니다. 최근 촉법소년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00만 명을 넘어선 바 있습니다. 훔친 렌터카를 몰고 달아나다 사망사고를 낸 이번 사건 이외에도 촉법소년에 대한 청원은 꾸준히 이어져 왔는데요. 촉법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의 자를 뜻합니다. 오늘 시사브리핑에선 촉법소년에 대한 논란과 소년법 폐지 및 개정 논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촉법소년에 대한 범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그 방식도 점차 대범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적용되는 소년법이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라면 아무리 흉측한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처벌보다는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법의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취지에서 벗어나 이를 악용하는 촉법 소년이 늘어남에 따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 촉법소년이에요. 형사처분 안 받는다고요 라는 대사가 드라마 속의 한 장면으로 그려질 만큼 본인이 촉법소년임을 당당하게 밝히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우발적인 범죄가 아닌 계획적인 범죄가 촉법소년 사이에서 성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보호처분에 그친다는 것이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의 종류엔 보호자나 아동복지시설의 감독과 보호,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보호처분은 아이의 장래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있어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에 계신 김현수 박사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지한다던가 아니면 형량을 상향한다고 해서 절대로 또 소년 범죄가 줄어들거나 그러진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소년법의 개정 방향은 예방적 개념에서 범죄 교육의 확대, 소년 범죄자들에 대한 어떤 교화 프로그램이나 그 교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문가의 양성 이런 것 등을 좀 더 이 소년법상에서 좀 많이 밀어 넣어서 처벌보다는 재발 방지에 우선을 두고 있거든요. 우리의 소년법도 아이들의 범행의 재발 방지를 위한 수단 등을 소년법에 좀 이렇게 잘 묻어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소년법을 이제는 조금 더 또 현실감 있게 좀 이렇게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아이들이 소년원에서 출원한 이후에 이 아이들이 사회로 돌아갔을 때 다시 재범을 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배려, 그 배려를 위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근본된 법률 이런 것 등이 지금 전혀 전무한 상태에서 소년법만 폐지해버리면 결국에는 12살짜리 전과자 이 아이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전과자로 영원히 낙인 찍혀 살게 되는 거죠. 단순하게 한 편만 볼 게 아니라 소년법의 폐지가 아니라 소년법의 좀 개정, 현실적인 어떤 정책의 마련. 사실 이런 것 등을 우리가 조금 더 강조해야 되지. 지난해 우리나라 보호관찰관 1명이 담당한 청소년의 수는 123명으로 평균 27명에 달하는 OECD 회원국의 4.5배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촉법소년들이 송치되는 소년원은 전국에 10개밖에 없어 이미 포화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교정학에 따르면 전체의 70%가 적정 수용 인원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소년원은 120%로 적정 수용 인원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한편 출소했다가 소년원에 다시 돌아오는 경우는 5명 중 1명 이상으로 재범률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에선
소년원의 지원 및 혁신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단지 소년원을 수용시설로 여기는 것이 아닌 성찰을 통해 새롭게 나아가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점점 더 이른 나이에 무분별하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올바른 도덕성과 가치관을 설립하기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죄의 수준이 과거보다 심각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매체를 사용하는 방법 등 적절한 교육을 통해서 사회 규범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소년법과 관련한 국민들의 청원 요구가 지난 3년간 총 1,935건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참여한 국민의 수는 390만 명을 넘어섰고 폐지에 대한 목소리는 더욱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국민들의 뜻을 받아들여 촉법 소년 연령이 하향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소년법과 크게 연관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선 경찰서장이 직접 법원 소년부의 사건을 송치해 가해 학생을 격리하겠다며 우범소년 송치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한편 일각에선 책임 연령의 인하가 소년 범죄 감소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반론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범죄에 있어서 면죄부를 주는 기준이 나이라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수많은 악용 사례가 나왔듯이 개인이 충분히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범죄에 대한 처분을 받지 않는 경우가 빈번한데 저는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때는 성인보다 더 잔혹한 방법으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현재 소년 범죄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옆나라 일본에선 18에서 19세가 저지르는 주요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요강안은 나이를 그대로 유지하되 이들을 엄벌에 처해야 하며 성인범처럼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특히 기소 단계부터 실명을 언급하고 얼굴을 공개해 언론이 보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미국, 프랑스, 독일은 별도의 소년 전문 법원이 마련돼 있으나 이러한 청소년 범죄에 대한 전문화된 사법제도가 우리나라엔 부족하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미국에선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소년법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소년보호혁신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혁신위원회에선 소년범죄와 관련해 오랫동안 연구하고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대학 교수, 박사, 법조인 등 총 22명이 참여해
소년법 개정과 같은 소년범죄에 대한 법률적 이슈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법무부 측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범죄 발생 이전의 단계부터 개입하고 발생한 범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소년법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지만 촉법 소년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힘써야 한다는 것은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소년법 1조의 보호 처분을 통해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비행에 대해선 엄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합당한 처벌이 끝나면 그때부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노력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저지른 범죄 이면의 모습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어른들의 관심이 붙잡아줄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소년법의 취지를 잊지 않되 강력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제재 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시사브리핑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 보도에 제50기 보도부 자율전공학부 1학년 이세빈, 기술에 제50기 기술부 영어영문학과 1학년 신지혜, 진행에 제49기 아나운서부 아동학과 2학년 김민서였습니다. 주요 방송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5시 40분부터 시작되는 저녁 방송에는 매주 다른 주제의 음악을 소개하는 프로 테마가 있는 음악 여행이 20분간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9월 25일 금요일 점심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다음 방송은 5시 40분부터 시작됩니다.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SWBS